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인데요.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은 고용 쇼크급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이었고 달러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환율적인 조건이 좀 마련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일단은 창구에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7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도 지금 막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0.04%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마련이 됐는데 과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보여줄지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에는 이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을 늦추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테이퍼링이 늦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슈퍼 수소 위크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수소 관련 종목들 더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고요. 자, 증시 수다 시간에는 건설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투자자의 의견,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와 어떤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8월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훨씬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용 쇼크급 숫자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또 늦춰지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것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저도 이 뉴스 이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만 5천 명밖에 증가가 안 됐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달마다 지금 격차가 상당히 좀 크게 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 그러니까 전달에 이제 아까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75만 명. 전달에 이제 9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뭐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나빠진 거는 1일 날 ADP 민간 고용자 수 관련돼서도 한번 나오면서 예상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예상보다 상당히 좀 적은 37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아마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뭐 낮아진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저 접개업 관련돼서는 이제 8월 달에 신규 고용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고용자가 이제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일시적으로 줄었다라는 뭐 의견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줄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련돼서 뭐 FOMC 쪽 관련도 이제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네. 그런 또 이제 의구심을 다시 재차 갖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 9월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 시작될 거다.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화두에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들 했던 이야기가 이거 고용 숫자 확인하고 가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했더니 절반도 안 나온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더 늦어지게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 늦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진행된다.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고용 지표였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가 일단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 구린난 자체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구하는 인원도 지금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업자도 또 8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인 게 아마 일시적인 미스매칭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만 또 물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이제 생산자 물가가 지금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계속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보면 좀 테이퍼링을 안 하기에도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고용하고 이제 물가인데 뭐 고용이 안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주택 관련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제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뭐 일단 9월보다는 10월로 한번 한 달 정도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수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더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셈법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 테이퍼링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상황 자체가 뭐 확실하게 이제 어떤 주도주가 있어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와 같은 박스권 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테이퍼링이 일찍 결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같이 이제 하느냐 마느냐 갖고 계속 논란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일단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하고는 또 이제 별개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좀 일찍 하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히려 뭐 불확실하게 언제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할 거면은 기왕 하는 거 그냥 시원하게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세계에는 혼란스러움이나 이 복잡한 셈법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테이퍼링을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고용 쇼크와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면서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역시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여러 가지 수소 이벤트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각 기업 총수들이 함께 모여서 수소 생태계를 구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수소 사업의 발전, 인프라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수소 위크가 지나고 나서도 수소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수소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뭐 수소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재미를 쏠쏠하게 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이 이벤트와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된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 현실화되면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일단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8일서부터 11일까지 킨텍스에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2개국에서 154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국내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기업이 이제 참여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뭐 현대차나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럼 뭐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들은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어떤 뭐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국제 수소 산업협회 얼라이언스먼트 이제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될 거고요. 또 H2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이제 다양한 행사가 좀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수소 기업 협의체가 공식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SK, 현대차, SK, 포스코가 일단 공동 의장을 맡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CEO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수소 산업의 밸류 확대를 추진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뭐 더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로 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관련 쪽으로는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 주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좀 전에 이제 김앵커도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데 중장기 차원에서 보면 뭐 지금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어쨌든 이슈가 현실화되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나 정체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 못 담으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수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너무 많으니까. 여러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연료전지 관련 쪽, 연료전지.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저장 탱크 쪽에 우선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연료전지 같으면 현대모비스가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전용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이슈가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발전용 그런 이제 그 연료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고요. 내년 이후에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관련돼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 일정 쿼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전 분야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이제 시세를 기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충전 인프라입니다. 뭐 네. 최근 인프라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수소 뭐 국유지 내에 수소 시설을 할 경우에는 뭐 임대료를 50에서 80% 감면을 해주고요.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도 뭐 수소 인프라 관련돼서 뭐 관련 시설 설치를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이제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장 탱크는 뭐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진 하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이 수소 관련 기업들 뭐 섹터별로 그리고 이 사업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이벤트들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뉴스에서 좀 뉴스나 이런 이슈들을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종목 임수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를 잘 한번 한두 개 정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승 하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특별하게 움직이는 종목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미정입니다. 오늘도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눈치 보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는 3,200선 아래의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050선을 전후로 아주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승 중인 업특징주입니다. 오늘 원익 P&E가 급등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호재성 뉴스에 따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KC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죠. 따라서 전기차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익 P&E의 주가 움직인 요소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호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인데 여기에 더해서 현대자동차가 최고급 라인인 제네시스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주 공시도 발표를 했는데요. 베트남의 빈그룹 계열 자동차 회사와 32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22억 원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주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7%대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좀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시초가와 비슷한 7.6%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키다리 스튜디오는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장 출발 직전에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내놓은 뉴스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업체인 바이트댄스가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투자 금액이 상당합니다. 총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바이트댄스가 키다리 스튜디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건데요. 5,500억 원이면 지난주 금요일 키다리 스튜디오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전체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이 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21,800원가량의 잠깐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24% 선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재돌파하면서 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리콘 사업이 재평가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낸 건 하나금융투자인데 먼저 건자재 부문에서는 건설 호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실리콘 부문에 대해서는 실록산의 강세가 기초실리콘 부문의 실적 호조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KCC 역시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13% 상승하면서 43만 원 선까지 뚫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 시각 다운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살펴보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늘로써 상장한 지 한 달째가 됩니다. 즉 기관들의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대량 매매 때문에 휘청였던 주가가 오늘 314만 주의 추가 기관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블록딜로 투자금 회수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소식이 다른 기관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오늘 8만 원 선 깨진 흐름입니다. 현재 4%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이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예정돼 있는 종목들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금요일에 1개월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상장 시기도 비슷했었죠. 오늘 4%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48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덩달아 하락 중입니다. SK바사는 다음 주에 6개월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역시 4%, 5%대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32만 원 밑돌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다운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함께 결정했는데요. 감자의 비율은 5대1로 진행합니다. 즉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겠다는 거고요.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256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자금에 있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설비 투자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현재 9% 급락하면서 915원 선에 거래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황미정 캐스터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전히 시장을 좀 버티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아까 앞서서 들으셨듯이 보호 예상 물량이 풀리는 그런 종목들은 일제히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LG화학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수급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은 또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때론 솔직하게 또 때론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속마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 이야기 나눠보실 분은 KB투자증권의 김건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 보고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거의 거래소는 아직까지 한 100% 정도 정고점의 흐름이 남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의 흐름까지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건설 대표주 그리고 건설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주들은 여러분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가장 리스크가 있었던 이것들이며 자기의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던 이런 것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여야 후보들이 당연스럽게 나는 주택 건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테마가 붙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있는데 아마도 공급의 측면을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즉 주택 공급 확장에 대한 이런 정책 기대 감기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가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설주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들도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들 바로 이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대령건설 등이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설주들의 이제 상승 출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몇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지만 건설주 중에서 그래도 부장님이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금호건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금호건설이 여전히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4배 언저리도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건설주들이 물론 10배가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6배, 7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건데 지금 이제 금호건설은 아직 4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 싼데?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가 2분기도 서프라이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게 3분기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면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주택의 이런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 바로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고마진 사업부인 주택 매출이 57% 가까이가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까지도 상승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지자체 사업,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마진이 추가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 433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800세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붙은 회사가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3분기부터는 순현금 규조로 전환이 되면서 이 자체 사업을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금호건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뭐였냐면 LH 발주에 나오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LH 발주가 그동안에는 좀 저가 가장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추첨제로서의 이런 LH가 건물이 이런 수주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LH 브랜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버리면서 조금 LH에서 조금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바로 퀄리티 쇄신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바꾸면서 바로 마진까지 확보를 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LH향 레코드가 많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기회 요인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밸류에이션 단 바로 이 올해 예상 지금 현재 이익감으로 보면 PER 기준이 지금 현재 4배가 안 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추가의 흐름은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호건설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추이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거고요.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 저희가 10가지 관심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린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 10시 구간에 종목 뭘 봐야 하나 뭘 사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종목들 쏙쏙 잘 골라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현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출발을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좋은 종목들 또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카카오뱅크, 센코, BGF 리테일, CJ, CGV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의 5가지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 나라 M&D, 한전산업, 한글과 컴퓨터, 한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더 관심이 간다. 이거 내가 매수하려고 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최대로 반영해서 두 분이 그런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질문도 해주시고 소통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부터 갈까요? 예,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설명. 네, 오늘 5G가 잘 가는데. 예, 5G 잘 갑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현재 3%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5G 관련해서 지금 뭐 통신주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비주들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5G 여러분들 저는 아직 5G를 안 쓰고 있습니다만 5G의 답답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 있지 않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5G와 4G의 차이점을 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속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속도 전송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4G 갖고는 사물 인터넷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5G로 가야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비주들과 관련한 부분들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5G의 핵심 장비주죠. 일단 계측과 관련된 분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장비주들 그동안 오래 쉬었죠. 이제부터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바닥권에서 오늘 조금 들어주는 강하게 양봉이 좀 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어서의 조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통신주보다는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5G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눌려있고 쉬고 있었던 5G 장비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이노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KMW, RFHIC, 대한광통신, 에이스테크 일제히 뭐 3% 넘게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네. 좀 변동성이 강한데 이 전문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왔으니까 뭐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 관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면서도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진원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의료용 심지 전문 제조업체였지만 이 생명과학을 이용한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mRNA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는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조정을 마친 가운데 네. 좀 두 가지 정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확인되면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후마다 조금씩 좀 분할 매수, 눌림목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자회사로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을 만들고 있는 VGXI라는 이제 미국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JP 모건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2공장, 3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mRNA 관련 종목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네. 최근에 유무상 증자를 진행하면서 자금 확보도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무상 증자는 0.5, 꽤 많이 주는 수치고요. 유상 증자 같은 경우는 0.11%, 안정 코스피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설명을 못 해주셨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부터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카오뱅크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지금 뭐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오버행 이슈를 챙겨지 못했다라는 SNS 글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못 챙겼냐, 막 이런 글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투자할 때는 오버행 이슈,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업 공개 이전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부딪히면
보면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싸게 샀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죠. 따라서 이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는다라고 확약을 걸어놓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어놓는데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사업 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사업 보고서조차 보지 않고 신규 상장 종목이 무조건 카카오뱅크가 플랫폼과 관련해서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이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이 소화가 돼야만 앞으로 이쪽 물량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가를 저점 매수 기간으로 보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들이 당장 오늘 다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일단 우정사업본부의 그 물량 블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 변동성에 대한 확대에 대비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도 저점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꼴뚜기님이 카카오뱅크 너무 고평가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LG전자의 금형공장을 스피노프 방식으로 좀 분할해서 설때 금형 전문 업체인데 이 LG화학의 배터리팩을 공급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관련 종목과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성 차량 관련 종목들은 1월 고점 확인 이후에 단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LG화학 악재가 발생하면서 줄줄이 좀 지지권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죠.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와 LG이노텍을 기반으로 한 애플카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고 지지권까지 이탈한 가운데 사실상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재무가치 훼손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닥 확인하고 심지어 지지권까지 이탈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호재 확인하면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하면 지금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 관점이고 첫 번째로는 애플카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LG화학이 납품을 하면서도 2대 주주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월달, 6월달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장 이슈가 언제 나올까라고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우선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9월과 10월 중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9월 초이기 때문에 2주 정도가 남았고 추가적으로 주관사를 성정할 거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이고 주기적인 청약 일정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라 M&D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LG가 이제 또 애플과 엮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M&D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58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29%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25,82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여전히 좀 하락 출발하는 중국 쪽 시장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좀 좋습니다. 1.6%나 상승세가 좀 뿜어져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0.12%,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0.05% 하락으로 다시 전환된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앞서 카카오뱅크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시인가요? 센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센코, 코가 세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너무 직설적이죠. 이게 진짜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그걸 탐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문적인 분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공정에
상황에서 이런 그런 뭐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낸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술이지만 이 시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 이게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버행 이슈를 충분히 지나고 나서 올 상반기 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겪고 나서 작년 10월에 상장이 된 이후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결국 33,000원까지 갔다가 2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2만 원 초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초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이후에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코에 대한 의견 차영주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아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저점을 다질 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예시로 센코를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투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삼백님이 채팅을 보시고 계시나 보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엔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우선 발전산업이 운전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제 전력난 관련주 수혜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석탄 취급 설비, 환경 설비들도 운전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1사분기와 2사분기 역시도 좀 안정적 실적을 보여줬고요. 우선은 신재생 관련 종목, 그다음에 소형 원전 관련 종목, 대장급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들 수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의 뒤를 바짝 쫓는 종목이다. 이제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에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까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기보다는 좀 물량 소화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뭐 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형 원전에 대한 뭐 장밋빛 미래나 뭐 전망 이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아무래도 뭐 친환경으로 갈지 원전으로 갈지 좀 양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좀 부족할 때는 원전을 좀 임시적으로 가동시키면서 혹은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기술을 수출하든지 아니면 이런 운전 정비 기술 수출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꾸준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산중공업과 궤를 같이 하겠지만 두산중공업보다는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무가치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로 인한 주가 탄력도를 보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산에서 이 원전 관련 예산안이 증가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가치에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산업까지 손윤호 팀장님께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저는 뭐 차트가 살아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 중에서 BGF 리테일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가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저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국내 여행하는데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없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 상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격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내수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BGF 리테일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편의점 사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위드 코로나 관련주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동네 편의점 운영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잠실 운동장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동네 가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이 풀어졌을 때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결국은 BGF 리테일의 실적을 개선한다라는 면에서 보면 3, 4분기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BGF 리테일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BGF 리테일의 주가를 좀 잘 보자. 이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지만 또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BGF 리테일의 주가도 한번 잘 챙겨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우선 뭐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한글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쵸. 네, 그 한글이고요. 이제 안정적인 재무 가치로 재무가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2021 하반기에 좀 주가 탄력성을 넣을 수 있는 이슈가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컴 오피스를 좀 기업 대상으로 공급에 집중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는 결국 가만히 있어도 2021 하반기 재무 가치가 향상이 될 것이고 CD를 통해서 우리가 CD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 고객이 증가하면서 원가까지 줄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스터디, 뭐 클라우드 관련 종목 좀 테마적인 투자자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아마존과 이 클라우드 사업을 협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수혜가 2021 하반기로 돌아올 것이고요. 네. 좀 안정적인 실적에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우주 항공 사업 섹터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번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021 초반부터 좀 재무가치 이익값과 점진적인 상승세 보여주었는데 8월 초반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한 이유는 이제 항공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항공산업이 그냥 뭐 테마뿐만 아니라 안정적 실적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뭐 위성을 발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주 항공 산업에도 연계될 수 있을지, 관한 이런 모멘텀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CJ CGV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CJ CGV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설명과 함께 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중장기로 끌고 가시려면 영화를 CGV 가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뭐 네. 그래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니까. 뭐 여담이고요. 일단 뭐 BGF 리테일만 있느냐, CJ CGV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BGF 리테일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차트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도 BGF 리테일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오히려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향후 실적 개선을 BGF 리테일과 좀 궤를 달리합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우리가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CJ CG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를 무조건 본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영화를 볼까?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볼 때 두 번, 세 번 생각하거든요. 근데 먹은 거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고민은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지금 뭐 영화들 좋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CJ CGV도 BGF 리테일과 같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내수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슈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고독한 여우님이 영화 강의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보러 가신다고 하시고 뭐 이센조 님도 중장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 막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죠. 손윤호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소장님께서 CJ CGV를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한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좀 다양한 매장을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뭐 백화점, 아울렛, 직영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섬도 이제 의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재무 가치는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좀 가치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86분기 연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22년이 넘는 기간 또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이 패션 업계에서는 유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패션 의류에서는 좀 정통적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이제 패션 업체이면서도 최근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를 발표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살짝 보여오고 있지만 실적 발표될 때만 단기적 슈팅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을 크게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추가적인 자금, 그다음 여유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혹은 뭐 하루에 뭐 3% 이상의 음봉을 발생하마다 조금씩 좀 매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분기마다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단기 슈팅에 좀 분할 매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이슈가 부과되면서 그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탄력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미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한섬을 또 손현우 팀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딱 고르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저는 센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코. 예.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현우 팀장님요? 네, 저는 한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자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수익이 청산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한섬 그리고 차영일 소장님은 센코를 5가지 종목 중에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또 소개 들어봤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집가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갈증 풀어드릴 수 있는 10가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